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만화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소설이죠. 특히 목 양쪽에 나사가 박혀있는 괴물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북극을 탐험 중인 배의 선장인 로버트 월트는 항해를 하던 중 한 사내가 썰매를 끌고 북쪽으로 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마을에서 수백 킬로나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월트는 그를 신기해했습니다만 다음날 배 근처에서 또 다른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역시 개썰매를 타고 있었고 빙하 위에서漂流하던 중이었죠. 선원들은 그를 도우려고 했고 그 이방인은 그 배가 북극을 향해 가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그 배에 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월튼과 친해진 이방인은 자신이 쫓던 남자가 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랑켄슈타인, 제네발 출신 유명한 가문 사람이었죠. 그는 두 동생 에르네스트와 윌리엄이 있었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자신과 비슷한 또래인 엘리자베스 라벤자, 앙리 클레르발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작은 어머니가 사망한 뒤 아버지가 데려온 빅터의 사촌이었고 앙리 클레르발은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인 한 상인의 아들이었죠. 셋은 유년기를 함께 보냈습니다. 빅터는 성장해 가며 점점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과학과 연금술에 관련된 학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빅터가 1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병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생기지만 빅터는 슬픔을 이겨내고 잉골슈타트 대학교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빅터는 그곳에서 체계적인 과학 교육을 받으며 점점 학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공부를 하며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실력 덕에 결국 생명의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는 자신이 알게 된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다 인간과 같은 생물을 창조해내려는 꿈을 가졌습니다. 빅터는 약 2.4m의 키로 설계한 생명체를 창조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는 가족에게 편지도 자주 보내지 못할 만큼 그리고 육체와 정신이 쇠약해질 만큼 일에 열중한 끝에 자신의 생명체에 생명의 불꽃을 불어넣었죠. 빅터는 피부 아래로 움직이는 근육과 핏줄이 다 드러나 보이는 괴기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의 생명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빅터는 그 모습을 보고 꿈을 이뤄냈다는 생각보다는 공포와 역겨움이 엄습해왔죠. 빅터는 끔찍한 괴물의 모습에 집안에서 도망쳤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잉골슈타트로 유학 온 앙리 클레르바를 만났습니다. 빅터는 그를 반가워했지만 괴물이 사라진 걸 깨닫고 괴물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긴장감에 알아누웠죠. 앙리의 보살핌에도 빅터는 몸을 회복하는데 몇 달이나 걸렸습니다. 빅터는 공부를 마무리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빅터는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 윌리엄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내용이었죠. 빅터는 슬픔에 잠긴 채 고향으로 돌아갔고 돌아가는 길에 윌리엄이 살해된 지점으로 가봅니다. 그때 그곳에서 자신이 만든 괴물을 보게 되고 괴물이 윌리엄을 죽였다는 걸 직감합니다. 빅터는 충격에 빠져 겨우 집에 도착했지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윌리엄을 살해한 범인이 잡혔는데 프랑켄슈타인 가문의 한요로 일했었던 저스틴 모리츠가 범인이라는 소식이었죠. 그녀는 윌리엄이 살해당한 장소에서 목격되었고 윌리엄이 가지고 있던 목걸이가 그녀의 옷에서 발견되었던 것이었죠. 엘리자베스와 빅터는 그녀의 무죄를 믿었지만 결국 그녀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빅터는 자신이 만든 괴물 때문에 자신의 동생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사랑한 하녀마저 잃었다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고 미친 사람 취급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을 온전히 떠안으며 슬픔에 빠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켄슈타인 가족들은 슬픔에서 점점 헤어나왔지만 빅터는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를 걱정한 가족들은 함께 가족여행을 가죠. 빅터는 슬픔을 이겨내진 못했지만 장엄한 자연 속에서 슬픔을 잠깐 잊을 순 있었습니다. 빅터는 마음을 정리하고자 혼자 산행에 나서게 되는데 정상 근처에서 자신이 창조한 괴물을 마주합니다. 빅터는 괴물을 저주하지만 괴물은 빅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부탁했고 빅터는 괴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괴물은 태어난 이후 숲속으로 가 시냇물을 먹고
땅에 떨어진 열매를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그는 마을에 갔다 마을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마을 외곽에 있는 집 뒤편 빈 우리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집은 드라세라는 눈먼 노인의 가족이 있는 집이었고 노인의 아들 펠릭스와 노인의 딸 아가사가 함께 사는 집이었죠. 가난하지만 따뜻한 그들의 마음씨에 괴물은 점점 호감을 가집니다. 괴물은 우리에 숨어 집안을 훔쳐보고 인간의 말을 익혔죠. 어느 날 펠릭스의 연인인 아라비아 사람 사피가 찾아왔고 그녀는 그 집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괴물은 그때 언어와 문자를 완벽하게 익히게 되죠. 그들에게 애정을 느낀 괴물은 가난한 그들의 집 앞에 나무 땔감을 가져다 주며 그들을 도왔고 언젠가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함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에 빠집니다. 그들이라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알아봐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괴물은 마침내 드라세만 집에 있을 때 모습을 드러내지만 펠릭스, 사피, 아가사가 돌아와서는 괴물을 보고 괴물을 공격했습니다. 괴물은 자신을 동정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절망하죠. 괴물은 오랜 시간 떠돌았고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기도 했지만 오히려 총에 맞으며 모든 인류에게 특히 자신을 이런 삶으로밖에 살 수 없게 만든 창조주에게 복수하겠다는 증오심에 가득 차게 됩니다. 괴물은 우연히 숲속에서 한 어린아이를 만납니다. 어린아이가 편견이 없을 거라 생각한 괴물은 어린아이에게 접근하지만 어린아이는 괴물을 보고 비명을 지르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의 이름을 대죠. 괴물은 어린아이 윌리엄이 자신이 만든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아이를 목 졸라 죽이고 그 아이에게서 목걸이를 떼어내 우연히 지나쳐가는 저스틴의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괴물은 빅터에게 자신과 같은 흉측한 여자를 만들어 달라 요청하죠. 자신이 악한 이유는 비참한 삶 때문이라며 자신과 같은 흉측한 여자라면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말하죠. 빅터는 악마를 또 만들 수 없다 거절하지만 여자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다시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괴물의 말에 그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프랑켄슈타인 가족은 여행에서 돌아왔고 빅터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연구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빅터에게 옛날부터 생각했었던 빅터와 엘리자베스의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빅터는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고 있다며 혼인에 대해 긍정적이라 이야기하지만 우선 자신의 할 일을 위해 영국에 다녀오고 난 뒤 혼인을 하기로 합니다. 영국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는 앙리와 함께 떠났고 잉글랜드에 도착한 뒤 다시 스코틀랜드의 외딴 곳으로 가 생명체를 창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고된 작업으로 시간을 보내던 그는 어느 날 창밖에서 자신이 만들고 있는 창조물을 쳐다보고 있는 괴물의 모습을 봅니다. 괴물에게서 악마를 본 빅터는 괴물을 또다시 만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괴물이 보는 눈 앞에서 창조물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괴물은 극도의 절망과 원한에 사로잡혀 울부짖고는 빅터에게 복수를 할 거라며 빅터의 결혼 첫날 밤에도 자신이 있을 거라 얘기하고는 떠납니다. 빅터는 자기가 있던 곳을 정리하고 잉글랜드로 돌아오다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바로 친구 앙리의 살인 용의자로 잡힌 것이었죠. 빅터는 앙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집니다. 다행히 빅터는 누명을 벗어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괴물이 말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빅터는 항상 권총을 소지하며 괴물의 습격에 대비합니다. 결국 빅터와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괴물을 두려워해 숙소를 뒤지던 빅터는 엘리자베스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빅터가 자리를 비운 사이 괴물이 엘리자베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죠. 이 소식이 빅터의 아버지에게까지 갔고 빅터의 아버지 또한 충격에 쓰러져 목숨을 잃습니다. 빅터는 그때부터 괴물을 쫓아다닙니다. 괴물은 빅터를 비웃기라도 한 듯 빅터를 점점 유인했죠. 길거리에 음식을 남겨주고 나무 껍질에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괴물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갔고 빅터 역시 북쪽으로 괴물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그 괴물을 쫓다 그는 조난당해 월튼을 만난 것이었죠. 이미 체력이 많이 약해진 빅터는 자신의 과업을 하지 못해 죽음이 두렵다며 빅터에게 혹시 괴물이 나타난다면 자신 대신 괴물을 죽여달라 부탁하죠. 하지만 월튼의 배는 얼음에 갇혀
북극으로의 탐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빅터는 아쉬워하며 숨을 거뒀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편지를 쓰던 월트는 빅터의 방에서 인기척을 느꼈고 빅터가 말한 괴물을 마주합니다. 괴물은 빅터의 시체를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이 또 죄를 저질렀다며 자책합니다. 그러면서 월튼에게 자신이 선택한 악행에 대해 변호하죠. 괴물은 자신의 죽음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자기 자신을 화형할 것이라며 월튼이 자신을 보는 마지막 인간일 거란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소설에서 괴물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빅터는 괴물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죠. 다만 소설의 제목이 프랑켄슈타인이고 괴물을 만든 창조자의 성이 프랑켄슈타인이기 때문에 그 성을 따 괴물을 프랑켄슈타인으로 부르게 된 게 아닐까 합니다. 흔히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 괴짜 박사가 만든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오는 흥미 위주의 소설이라 오해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프랑켄슈타인은 흥미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인간과 어울리지 못해 악행을 하지만 완전한 악이라 볼 수 없는 괴물과 그를 창조해내 괴로워하는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그들이 끊어내지 못하는 비참한 복수의 굴레까지. 메리 셸리가 18살에 쓴 소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무거운 주제를 다룬 소설이죠. 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